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배당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인 KTNG 사례를 들어서 약 한 20년 전인 2002년에 1억을 투자했다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8억 5천이 됐다는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리츠의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리츠하고 일반 주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리츠하고 일반 주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리츠는 최근에 뉴스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런 네, 기사를 봐서 주가 하락이 차이점일 것 같고 리츠는 네. 임대료를 많이 거의 대부분을 배당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일반 주식 같은 배당주들은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한 50%?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리츠는 다 배당을 하는 거고. 네. 오늘은 리츠하고 일반 주식, 뭐 예를 들어서 KTNG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리츠 투자를 하실 때 또는 다른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 이제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보통 배당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제 회사가 이익을 벌잖아요. 1,000원이라는 이익을 벌었으면 그 중에서 500원을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고 나머지 500원은 회사 금고에 놔둬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회계적으로 뭐라 그러냐, 유보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고 있다가 내년에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회사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이 500원을 배당을 할 때 이 배당 성향이 보통 회사들이 50%가 된다는 건 이제 굉장히 배당 성향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을 유보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1,000원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배당을 900원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리츠가. 그러니까 리츠하고 일반 배당주의 차이는 6개월마다 통상 배당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임대료 수익 번 이익을 전부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나니까 6개월 지나면 금고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요. 아까 리츠는 주식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했죠. 그러면 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릴까요? 기업의 성장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 그건 지난 시간처럼 또 뉴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익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뉴스 이야기 말고 실제 본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신사업을 한다 그러면 막 주식 투자하죠. 그건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되고, 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수가 줄어들 때. 그걸 아시네. 네. 주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 수가 줄어서 주가가 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익에 500원을 이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500원을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이익이 더 생기거나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좋은 주식, 좋은 회사는 이익을 계속 많이 내는 회사 또는 지속적으로 주식 소각을 해서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회사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익은 어디서 올까요? 이익은 회사의 사업? 네, 회사가 영업해서 삼성이다 그러면 반도체 팔아서 이익이 나고 현대차는 자동차 팔아서 이제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 규모가 커질라 그러면 한국에서만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팔고 영국에서도 팔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리츠의 주가는 똑같이 이익이 늘어야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근데 리츠의 이익은 어디서 오나요? 임대료에서. 그렇죠. 임대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리츠를 투자를 할 때 임대료가 오르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는 리츠를 사면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는 임대료가 안 오르기 때문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한 칸만 더 내려가 보면요. 임대료가 오르거나 또는 이 비용이 있겠죠. 빌딩도. 빌딩은 리츠다 그러면 오피스 빌딩을 샀다. 그러면 거기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각종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 그렇죠. 이 임대료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2%, 3% 오르는데 비용이 1년에 10%, 15%씩 오르게 되면 이익이 줄겠죠. 그래서 이 비용이 늘어나는 게 리츠 주가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리츠 투자를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츠 투자는 좋은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럼 우리 최근에 이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면 뭐 전에 9,000원 하던 게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매출이 오르고. 그렇죠. 가격이 결국 매출은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수량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가격을 올려서, 그래서 정확하게는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지 않을까요? 계약이 돼 있고 그렇죠.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이 임대료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5년, 10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이제 한국은 관행이 2년짜리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냐 안 하냐 이지만 이 리츠가 투자하는 오피스 빌딩 그리고 물류 창고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 임대차가 5년, 10년 이렇게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이 임대료가 오르나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오르는데 이 임대료가 안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일반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격에다가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격으로. 네, 전가를 해서 이익을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은 증가하는데 임대료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은 이 임대료가 언제 오를까요? 임대료가 오르려면 경기가 좀 호황기여야 오를 거고 네. 또 건물에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 거예요.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 3%, 4%, 5% 막 기업들이 막 그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직원들을 더 뽑아서 사무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공급이라는 건 빌딩이 갑자기 지어지지 않겠죠. 그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급은 보통 오피스 빌딩이다 그러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데까지 뭐 5년, 6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 공급은 빨리빨리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즉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을 때 임대료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리츠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리츠에 투자하고 싶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료가 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는 걸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수요 공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괜찮냐, 좋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을 봐야 되는데 수요는 읽기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이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는. 하지만 우리가 한 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한다, 3% 성장한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으니까 수요는 거기에다 맞춰 놓으시고 공급을 보시면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럴 때는 임대료가 이제 오르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수요가 막 늘어났는데 오피스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이 없을 때는 이제 임대료가 오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2년, 2023년 이때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공급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디벨로퍼들이 공급하러 오겠죠. 네, 그래서 공급이 또 수요 대비해서 뒤늦게 따라와서 또 공급이 막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어느 날 주춤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또 공급은 한 번 생긴 공급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급은 훨씬 뒤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경제가 요구하는 수요하고 공급은 항상 구조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금 또 오피스 공급을 엄청 하고 있죠. 지금 땅 사서 짓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실률이 뭐 3% 이렇게 낮으니까 오피스 공급하면 돈이 되겠네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 투자를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임대료가 오르는 걸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임대료가 오르려면 이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없는 시장일 때는 임대료가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리츠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리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부분은 모든 리츠들이 임대료가 줄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이자 비용 때문이 아닐까요? 네.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저희가 1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한 주 주식을 사는데 보통 5,0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 다 나의 돈 5,000원을 내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데 빌딩을 살 때 1,000억짜리 빌딩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600억씩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니까 나는 400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쌀 때에는 나는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5% 임대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 3%면 이만큼 이익이 벌어지니까 내 수익률은 7%,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에는 추가적인 이익을 본 거예요. 이 리츠가.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오르니까 임대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임대료는 그대로 있는데 이자가 오르면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빠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아까 여기 주식수라 그랬죠. 주식수가 줄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희소성이 생기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리츠는 어땠어요? 2024년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리츠는 주식수가 늘었죠. 유상증자를 한다고.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주가에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식수가 늘어나서 이익도 같이 늘어나면 되죠. 왜냐하면 좋은 빌딩을 싸게 잘 사면 임대료가 더 오를 거니까 주식수가 늘어난 것보다 이익이 더 늘어나면 주가가 본래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건 기초적으로는 주식수 늘어나는 것보다 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시장이 안 본 거죠. 그래서 리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임대료는 장기 계약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좀 는 거. 두 번째는 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빠진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식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또 주가가 빠진 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개별 리츠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빠진 이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는 리츠를 살 때 기존에는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리츠가 좀 불리하고 금리 인하 때는 좀 유리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임대료 측면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부분만 이해하셨다면 사실 가장 큰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츠라는 건 본래
금리 보고 금리 인하하면 리츠 주가가 오르고 하는 거는 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리츠 주식은 보면 차입 비중이 3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실제로 임대료가 오르냐 안 오르냐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뭘 이제 봐야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근데 수요는 늘 이제 경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하는데 공급은 되게 이 공급하는 부동산의 공급은 느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츠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꼭 사이클을 보시고 내가 사이클의 피크에 와 있는지 또는 사이클의 저점에 와 있는지를 보시고 리츠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